안녕하세요, 이상원입니다. 이번 시간부터 통계학에 대한 내용을 강의를 하려고 합니다. 지금 현재 채널에서 하고 있는 강의가 이제 두 종류죠. 하나는 크로마토그래피에 대한 내용이고요. 하나는 실험에 대한 기초적인 내용들을 지금 강의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강의를 하다 보니까 지금 제가 현재 뭐 다른 기관에서도 이제 통계에 대한 내용을 강의를 하고 있어서 실험 연구원을 위한 통계학이라고 제가 이제 제목을 정했는데요. 보통 우리 같이 이제 그 뭐 의약품이나 식품, 화장품, 의료기기 뭐 이런 쪽에서 일하고 있는 주로 이화학 실험을 주로 하는 연구원들 입장에서는 어 앞으로는 이제 통계에 대한 중요성이 점점 이제 커지고 있죠. 그래서 우리가 실험한 실험 데이터를 어떤 식으로 통계적으로 처리를 하느냐가 굉장히 이제 중요한 그런 상황에 있습니다. 그래서 각자 그 연구원들이 이제 통계학을 공부하려고 하는데 사실 개인적으로 뭐 통계학 책을 사다가 공부를 하려고 그러면 굉장히 난감할 수밖에 없죠. 왜냐하면은 처음에 나온 내용들이 보면 굉장히 어떻습니까? 좀 수학적인 수식으로 주로 되어 있고요. 네, 그래서 또 이걸 그걸 공부를 꾸역꾸역 한다고 하더라도 실제로 우리가 실무적으로 어떤 식으로 적용해야 될지도 사실 난감한 경우도 많고요. 그렇습니다. 그래서 제가 저도 마찬가지로 이제 여러분들하고 똑같이 이제 실험 연구원이었으니까 실험 연구원으로서 통계학을 뭐 거의 한 10년 가까이 혼자서 이제 공부를 한 그 경험을 바탕으로 해서 실제로 우리가 실무에 어떤 식으로 적용할 수가 있는가에 대한 내용을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통계학과에서 배우는 것처럼 뭐 여러 가지 뭐 확률에 대한 이야기라든지 아니면 뭐 우리와 별로 상관이 없어 보이는 어떤 확률 분포에 대한 이야기 이런 것들은 이제 과감히 빼고요. 실제로 우리가 얻을 수 있는 데이터 주로 이제 뭐 연속형 데이터가 될 겁니다. 연속형 숫자로 되어 있는 그런 데이터가 될 텐데 그런 데이터들을 어떤 식으로 우리가 이제 통계적으로 처리를 할 수가 있는가부터 시작을 해서요. 그래서 기본적인 개념에 대한 설명을 하고 그다음에 실제로 우리가 실무에 어떤 식으로 적용할 수 있는가. 실제로 실무에 적용할 때는 통계학과처럼 뭐 손으로 계산하거나 이러진 않죠. 우리가 보통 이제 통계 프로그램을 사용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통계 프로그램을 이용을 해서 이제 우리가 어떤 식으로 원하는 데이터를 어떤 식으로 이제 처리를 할 수가 있는지, 통계적으로 처리를 할 수 있는지, 그리고 어떤 식으로 우리가 가설 검증을 할 수가 있는지를 제가 같이 이제 병행해서 강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지금 주로 사용할 그 통계 프로그램은요, 미니탭이랑 SPSS, 그 다음에 엑셀을 기준으로 해서 제가 말씀을 드릴 거고요. 그래서 통계 기초적인 부분부터 시작을 해서, 그 다음에 이제 그 실험계획법까지, 그래서 요새 또 의약품 업계에서는 이제 QBD를 하기 위해서는 기본적으로 이제 DOE, 그 실험계획법과 PAT, 이 두 가지를 해야 되죠. DOE나 PAT나 결국 둘 다 또 마찬가지로 통계를 알아야지 우리가 이해할 수 있는 그런 부분들이기 때문에 거기까지 한번 쭉 연달아 가서 연결해서 강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번 시간에는 기본적인 내용, 통계학에 대한 개요부터 한번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보통 통계학이라고 하면요. 두 가지로 나누죠. 기술 통계학과 추론 통계학으로 나눕니다. 그래서 기술 통계학이라고 하는 것은 자료가 있을 때, 그러니까 자료라고 하는 건 데이터를 말하는 거고요. 우리 같은 경우는 우리한테 데이터라고 하는 건 실험 결과를 말하는 것이죠. 그래서 실험 결과가 쭉 있으면은 그런 것들 하나하나가 그거 하나하나만 본다고 그래가지고 우리가 어떤 뭐 어떤 느낌이 오거나 어떤 결정을 내리거나 할 수는 없죠. 그래서 그런 것들을 자료를 어떤 식으로 요약을 하고요. 그 다음에 표를 어떤 식으로 만들고 거기에 따른 그래프를 어떻게 그리고 하는 내용들이 바로 기술 통계학입니다. 사실 독학을 했을 때 별로 무리스럽지 않게 진도가 잘 나가는 부분들이 이제 기술 통계학이라고 볼 수가 있고요. 그 다음에 이제 나오는 것이 추론 통계학이죠. 그래서 추론 통계학도 이제 두 가지 추정과 검정으로 날 수가 있는데요. 이제 이 부분에 들어가면서부터 그 다음부터 이제 혼자 독학하기가 좀 굉장히 힘들어지는 그런 경향이 있습니다. 그래서 추론 통계학은 이제 추정과 검정으로 나눠지는데 추론 통계학은 이런 내용입니다. 보통 이제 모집단이라고 그러죠. 모집단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관심이 있어 하는, 우리가 연구 대상이 되는 데이터의 총 집합을 우리가 모집단, 영어로 population이라고 얘기를 해요. 그래서 뭐 예를 들면 이런 게 있죠. 대통령 선거를 하면은 투표한 사람들의 모든 투표용지를 모았다. 그게 바로 뭡니까? 모집단이 될 겁니다. 그죠? 네, 모집단이 되고요. 아니면 우리가 실험을 했어요. 실험을 했는데 모든 제품 하나하나의 함량을 다 조사를 했습니다. 마찬가지로 모집단이 될 겁니다. 그죠? 네, 모집단이 될 거고. 그 다음에 모집단도 그 데이터의 수가 유한하면은 유한 모집단, 그 다음에 무한하면 무한 모집단이라고 볼 수가 있죠.
자, 그럼 우리가 다루는 데이터들은, 우리 같은 실험 연구원들이 다루는 데이터들은 무한 모집단일까요? 유한 모집단일까요? 자, 한번 생각을 해보겠습니다. 제품을 하나 샘플링을 해왔어요. 함량을 측정한다고 한번 해봅시다. 그러면은 똑같은 제품인데도, 그죠? 똑같은 샘플인데도 우리가 실험을 한 번, 두 번, 세 번, 네 번 할수록 어떻게 됩니까? 그 숫자가 같지가 않습니다. 그쵸? 같지가 않아요. 그러니까 무슨 얘기입니까? 우리가 다룬 데이터들은 거의 대부분이 다 무한 모집단이다. 이런 얘기죠. 그래서 연속형 데이터 하면서 무한 모집단은 우리가 주로 다루는 데이터들이고요. 그래서 모집단을 우리가 이제 알아야 되겠죠. 그죠? 우리가 모집단을 아는 것이 가장 이제 우리의 추구하는 목표고요. 모집단의 특성을 나타내는 수를 우리가 보통 모수라고 얘기를 합니다. 영어로 파라미터라고 그러죠. 그래서 통계학에서 말하는 파라미터는 모수를 말하는 거고요. 모집단의 특성을 나타내는 수를 모수. 그 다음에 이제 우리가 보통 뭐 공정이라든지 아니면 제조업이나 연구나 뭐 이런 데서 말하는 파라미터는 뭡니까? 어떤 공정이나, 그죠? 어떤 실험이 있으면은 그 결과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들을 보통 우리가 파라미터라고 얘기를 하죠. 그러니까 영어로 되어 있는 파라미터 똑같은데 구별을 하셔야 되죠. 그래서 통계학에서 파라미터는 모수를 말하는 거고요. 모수의 종류는 모평균, 모분산, 모표준 편차. 앞에 모자가 들어가서 이런 식으로 우리가 구할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러면은 모집단이라고 하는 건 사실 어때요? 우리가 사실은 현실적으로 모수를 알 수가 있을까요? 없을까요? 알 수가 없죠. 다 알 수가 없습니다. 뭐 알려고 우리가 한다고 해도 사실 엄두를 못 내죠. 왜냐하면 그만큼 시간과 비용에 문제가 생기기 때문이죠. 그래서 보통 이제 모평균을 우리가 뭐라고 얘기를 하냐면 뮤라고 표시를 합니다. 뮤라고 표시를 하고요. 그다음에 모분사는 시그마 제곱이라고 표시를 합니다. 모표준 편차를 보통 이제 시그마라고 얘기를 하죠. 사실 우리가 배우는 모든 뭐 화학이라든지 뭐 생물이라든지, 그죠? 뭐 물리라든지 하는 것들은 다 서양에서 온 것들이고, 통계학도 마찬가지로 다 서양에서 온 것들입니다. 그죠? 그리고 서양 학문에서는 보통 인간들이 어떤 다다를 수 없는 알 수 없는 그런 것들은 이제 보통 그리스 로마 문자로 나타내기를 굉장히 좋아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모수는 주로 이제 그리스 로마 문자 뮤, 시그마 제곱, 시그마 이런 식으로 많이 나타냅니다. 자, 우리는 모집단을 알고 싶은데 이걸 다 조사할 수는 없잖아요. 시간과 비용의 문제 때문에. 그래서 무작위로 모집단으로부터 이제 데이터를 추출해냅니다. 그죠? 추출해내서 얻어낸 것을 우리가 표본이라고 얘기를 하는 거죠. 그래서 표본은 이제 영어로 샘플이라고 얘기를 하고요. 그러면 표본의 특성을 나타내는 것을 우리가 보통 이제 통계량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죠? 통계량이라고 얘기를 하고, 통계량은 뭐가 있냐면은 표본 평균, 표본 분산, 표본 표준 편차 이런 것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보통 표본 평균을 보통 이제 뭐라고 나타내냐면 X바 이렇게 나타냅니다. 그죠? X바 이렇게 나타내고, 표본 분산은 S 제곱이라고 나타내고요. 표본 표준 편차를 S라고 보통 얘기를 많이 합니다. 그죠? 자, 그래서 우리가 구할 수 있는 거는 실질적으로 모수가 아니라 통계량이죠. 우리가 보통 데이터로부터 평균을 구한다, 분산을 구한다, 상대 표준 편차를 구한다 하는 건 뭐예요? 다 앞에 표본이 생략된 겁니다. 표본 평균, 표본 분산, 표본 표준 편차, 이런 것들을 구하는 거죠. 그래서 통계량으로부터 이제 어떻게 합니까? 우리가 모집단을 추론해내는 것이죠. 모집단 형태는 이럴 것이다. 표본을 봤을 때 모집단 형태는 이럴 것이다 라고 우리가 추론을 해내는 것을 우리가 추론 통계학이라고 얘기를 하고요. 추정이라고 하는 건 뭐냐면은 모수가 얼마일 것이다 라고 우리가 추측을 하는 것을 우리가 추정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죠? 그러면은 모수가 뭐 있어요? 모평균, 모분산, 모표준 편차 이런 게 있잖아요. 그래서 모평균이 얼마일 것이다, 혹은 모분산이 얼마일 것이고 모표준 편차가 얼마일 것이다. 얼마라고 딱 찍기보다는 또 이제 그러면은 약간 위험성이 증가하잖아요. 그러니까 보통 어떻게 합니까? 모평균은 어디서부터 어디까지 요 사이에 있을 것이다. 뭐 이런 식으로 이제 많이 이제 추정을 하죠. 그런 것들은 이제 보통 구간 추정이라고 하는데 나중에 또 이제 자세하게 설명을 하겠습니다. 그래서 모수를 우리가 추측하는 걸 추정이라고 얘기를 하고요. 가설 검정이라는 건 뭐냐면은 가설을 세웁니다. 두 개의 가설. 그러면 두 개의 가설을 세우면 그 두 개의 가설은 어떻습니까? 서로 반대겠죠. 그래서 두 개의 가설, 귀무 가설과 대립 가설을 세우고 어떤 가설이 맞느냐를 우리가 선택하는 과정. 그러면은 그 가설에는 뭐가 들어갈까요? 당연히 모수에 대한 내용이 들어갈 겁니다. 그죠? 그래서 사실 추정과 검정은 서로 뭐 거의 비슷한 부분이 많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는데, 다만 검정이라는 것은 이제 추정과 플러스 거기에 대한 내용이 이제 문장으로 표시되어 있는 가설을 설정을 해놓고 어떤 가설을 우리가 좀 더 확률이 높은 것들을 선택할 것인가에 대한 문제를 다루는 것이 바로 가설 검정이 되는 것이죠. 이게 통계학이 답니다.
그죠? 예, 우리가 알아야 되는 통계학이 다예요. 사실 통계학과에서 배우는 것도 이거고요. 예, 그래서 너무 어렵게 생각하실 필요 없이 기본적으로 통계학은 이런 식으로 되어 있다라는 것만 여러분들이 염두를 해두시고 거기에 따라서 하나하나 개념을 알아가신 다음에 실전적으로 이제 우리가 통계 프로그램을 사용해서 어떤 식으로 하면 된다라는 것을 우리가 알면 되겠죠. 예, 그래서 이번 시간에는 이 통계학에 대한 기본적인 개괄로 해서 한번 시작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예, 오늘 여기까지 하고요.